전편 줄거리. 시어머니 정분자는 며느리 소연의 출산 소식에 정성껏 미역국을 끓였지만 며느리에게 거절당했습니다. 상처받은 정분자는 며느리와 거리를 두었지만 아들의 중재로 화해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며느리는 미역국 레시피를 배우고 싶다고 했고 두 사람은 조금씩 가까워지는 듯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응, 왜? 미역국 만드는 법 배우고 싶어서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래, 좋아. 그럼 토요일에 갈게. 아니요, 제가 어머니 댁으로 갈게요. 아기랑 같이요. 정말? 그럼 내가 준비해 놓을게. 전화를 끊고 부엌을 둘러봤습니다. 청소를 해야겠다. 토요일 아침 일찍 일어나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거실을 쓸고 닦았습니다. 부엌 싱크대를 반짝반짝 닦았습니다. 화장실도 깨끗이 청소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미역을 미리 불려놓았습니다. 멸치와 다시마도 준비했습니다. 남편의 레시피 노트를 식탁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며느리가 아기를 유모차에 태우고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왔어요. 어서 와, 들어와. 유모차를 끌고 들어왔습니다. 아기가 자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해야겠다. 괜찮아요, 어머니. 요즘 잘 안 깨요. 며느리가 가방에서 앞치마를 꺼냈습니다. 제가 준비해 왔어요. 그 모습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정말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구나.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불린 미역을 보여줬습니다. 자 봐. 미역은 이렇게 찬물에 30분 정도 불려야 해. 며느리가 손으로 만져봤습니다. 와, 이렇게 부드러워지네요. 그래, 너무 오래 불리면 안 되고 적당히 불려야 해. 며느리가 노트를 보며 적기 시작했습니다. 핸드폰으로 사진도 찍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찍어도 돼요? 그럼 얼마든지. 미역을 체에 받쳐 물기를 뺐습니다. 이제 썰어야 하는데 너무 잘게 썰지 마. 이 정도 크기면 돼. 칼로 미역을 썰어 보여줬습니다. 며느리가 옆에서 따라했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그래, 잘하네. 이게 생각보다 어렵네요. 처음엔 다 그래. 나도 처음엔 서툴렀어. 며느리가 웃었습니다. 함께 웃었습니다. 냄비에 참기름을 두르고 불을 켰습니다. 자, 이게 중요한데 참기름에 미역을 먼저 볶아야 해. 그래야 고소한 맛이 나거든. 미역을 넣자 지글지글 소리가 났습니다. 와, 냄새 좋다. 그치? 이 냄새가 나면 제대로 하고 있는 거야. 주걱으로 미역을 볶으며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미역이 투명해질 때까지 볶아줘. 2에서 3분 정도. 며느리가 옆에서 주걱을 받아 직접 볶아봤습니다. 이 정도면 될까요? 응, 완벽해. 물을 붓고 센 불로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물은 넉넉하게 붓는 게 좋아. 끓으면 줄어드니까. 냄비에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며느리가 냄비를 들여다봤습니다. 어머니, 이거 얼마나 끓여야 해요? 최소 30분은 끓여야 해. 약불로 천천히. 레시피 노트를 가리켰습니다. 여기 봐, 남편이 써놨어.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며느리가 노트를 보며 남편 글씨를 쓰다듬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아버님이 쓰신 거예요? 응. 글씨가 참 반듯하시네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 사람이 내 미역국을 제일 좋아했거든. 불을 약하게 줄였습니다. 냄비 뚜껑을 살짝 열어놓았습니다. 뚜껑은 완전히 닫으면 안 돼. 조금 열어놔야 넘치지 않아.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이며 적었습니다. 네, 알겠어요.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기가 눈을 떴습니다. 어머니, 제가 기저귀 갈아야 하는데. 여기서 가라. 괜찮아. 며느리가 가방에서 기저귀를 꺼냈습니다. 소파 위에 매트를 깔고 아기를 눕혔습니다. 저는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며느리의 손놀림이 능숙했습니다. 소연아, 육아 많이 힘들지? 솔직히요. 너무 힘들어요. 그럴 때 나한테 연락해. 언제든지 도와줄게. 며느리가 손을 멈추고 저를 봤습니다. 정말요? 그럼 당연하지. 며느리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니, 감사해요. 30분이 지나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냄비 뚜껑을 열었습니다. 미역국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국물이 뽀얗게 우러났습니다. 봐, 이렇게 국물이 뽀얗게 나오면 된 거야. 며느리가 신기한 듯 들여다봤습니다. 우와, 정말 색깔이 달라졌네요. 이제 간을 맞춰야 해. 마지막에 하는 게 중요해. 국간장을 조금씩 넣으며 맛을 봤습니다. 한번 맛봐봐. 며느리에게 숟가락을 건넸습니다. 며느리가 한 입 떠서 맛을 봤습니다. 어머니, 이거 정말 맛있어요. 그래, 다행이다. 제가 끓인 것보다 훨씬 깊은 맛이 나요. 자주 끓이다 보면 너도 이렇게 될 거야. 밥을 지어 상을 차렸습니다. 미역국, 김치, 계란 반찬 몇 가지. 간단했지만 정성스러웠습니다. 자, 먹자. 잘 먹겠습니다, 어머니. 함께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미역국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눈을 감고 천천히 씹었습니다. 어머니, 이 맛이에요. 제가 찾던 맛이. 그래. 네. 제가 그때 병원에서 거절했던 게 정말 후회돼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다 지난 일이야. 아니에요. 어머니 마음을 몰라줘서 죄송해요. 며느리가 또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소연아, 울지 마. 지금 이렇게 함께 먹고 있잖아. 네. 감사해요, 어머니.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함께 했습니다. 며느리가 설거지를 하겠다고 했지만 제가 함께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아니야, 같이 하자. 며느리가 그릇을 씻으면 제가 물기를 닦았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설거지하는 소리, 물 흐르는 소리, 아기가 옹알이하는 소리. 그 소리들이 평화로웠습니다. 이런 게 행복이구나. 며느리가 돌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에 또 와도 될까요? 그럼 언제든지. 이번엔 김치찌개 만드는 법 배우고 싶어요. 웃음이 났습니다. 알았어. 그럼 다음 주에 보자. 며느리를 배웅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식탁 위에 레시피 노트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노트를 들어 가슴에 안았습니다. 여보, 우리 며느리가 제대로 배워갔어요. 남편 사진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핸드폰을 봤습니다.
며느리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집에 와서 현수한테 미역국 끓여줬더니 엄마 맛이랑 똑같대요. 다음 주에 또 뵐게요. 편히 주무세요. 문자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잘했다. 다음 주에 보자. 아기한테 뽀뽀해줘. 핸드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였습니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심각했습니다. 엄마, 지금 통화 가능해? 응, 왜? 무슨 일이야? 소연이가 몸이 안 좋대. 병원에 입원했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 무슨 일인데? 산후조리를 제대로 못해서 그런가 봐. 몸살이 심하게 왔어. 지금 어느 병원이야? 엄마, 괜찮아. 내가 있으니까. 아니야, 어느 병원이냐고. 아들이 병원 이름을 말해줬습니다. 전화를 끊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가방을 챙겼습니다. 이럴 줄 알았어. 너무 무리했나 봐.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병실 번호를 확인하고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며느리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어머니, 소연아, 괜찮아?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열이 많이 나요. 의사 선생님이 며칠 입원해야 한대요. 아기는 현수가 데리고 있어요. 괜찮아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이렇게 아픈데. 며느리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제가 엄마 노릇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넌 잘하고 있어. 아니에요.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고 아기도 제대로 못 돌보고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소연아, 들어봐. 넌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어. 몸이 아픈 건 내 잘못이 아니야. 며느리가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 너무 힘들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침대에 앉아 며느리를 안았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이제 내가 도와줄게. 아들이 아기를 데리고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왔어? 응. 아기 이리 줘봐. 아기를 받아 안았습니다. 아기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배고픈가 보다. 분유 어디 있어? 가방에 있어요. 가방에서 분유를 꺼내 타기 시작했습니다. 손놀림이 능숙했습니다. 30년 전 현수를 키울 때가 생각났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했었지. 아기에게 젖병을 물렸습니다. 아기가 빨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침대에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어머니, 제가 해야 하는데. 아니야, 넌 쉬어. 이건 내가 할게. 그날부터 병원과 아들네 집을 오갔습니다. 낮에는 병원에서 며느리를 돌봤습니다. 죽을 끓여 가져갔습니다. 소연아, 이거 먹어. 기력 회복해야지. 감사해요, 어머니. 숟가락으로 떠서 먹여줬습니다. 며느리가 처음엔 민망해했지만 곧 받아 먹었습니다. 맛있어요. 다행이다. 많이 먹어. 저녁에는 아들네 집으로 갔습니다. 집안을 정리하고 아기를 돌봤습니다. 빨래를 돌리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아기 기저귀를 갈고 분유를 먹였습니다. 잠재우고 나면 밤 11시가 넘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자정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우면 온몸이 쑤셨습니다. 나도 이제 나이가 들었나 봐. 하지만 다음 날 아침이면 또 일어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며느리가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아니었으면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어요. 무슨 소리야? 당연한 거지. 저 처음에 어머니한테 너무 못했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다 이해해. 어머니, 앞으로 잘할게요. 며느리 손을 잡았습니다. 응, 우리 천천히 가자. 며느리가 집으로 돌아간 뒤에도 저는 매일 들렀습니다. 아침에 미역국을 끓여 가져갔습니다. 집안 청소를 도왔습니다. 아기를 돌보며 며느리가 쉴 시간을 만들어줬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매일 오시는데. 괜찮아. 나 할 일도 없는데 뭐. 그래도 어머니도 쉬셔야죠. 너 건강해지는 게 나한테는 쉬는 거야. 며느리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감사해요, 어머니. 정말로. 한 달이 지났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에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부엌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뭐해? 어머니, 앉아 계세요. 제가 오늘 미역국 끓여드릴게요. 정말? 네. 어머니한테 배운 대로 해볼게요. 자리에 앉아 지켜봤습니다. 며느리가 미역을 씻고 썰고 볶기 시작했습니다. 손놀림이 제법 익숙해졌습니다. 어머니, 이 정도 볶으면 돼요? 응, 완벽해. 며느리가 물을 붓고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30분 후 간을 맞추고 상을 차렸습니다. 어머니, 드셔보세요.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맛이 좋았습니다. 맛있다, 소연아. 정말요? 응, 이제 제대로 배웠네. 며느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함께 미역국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창밖으로 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았는데 갑자기 어지러웠습니다. 몸을 가누기가 힘들었습니다. 핸드폰을 들려고 했지만 손에 힘이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그대로 소파에 쓰러졌습니다. 눈을 떴을 때 천장이 보였습니다. 병원이었습니다. 옆에서 아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정신 차렸어? 여기가 어디야? 병원이야. 엄마가 집에서 쓰러진 거야. 다행히 이웃집 아줌마가 발견해서 신고했어. 며느리도 옆에 있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과로로 인한 탈진입니다. 몸을 너무 무리하게 쓰셨어요. 나이도 있으신데 좀 쉬셔야 합니다. 아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까지 무리한 거야? 우리한테 말하지 그랬어. 미안해. 나는 괜찮을 줄 알았는데. 며느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다 제 때문이에요. 제가 어머니한테 너무 의지했어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소연아.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거야. 하지만 어머니가 이렇게 쓰러지실 줄 몰랐어요. 며느리가 제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사흘 동안 입원했습니다. 그 사이 아들과 며느리가 교대로 병문안을 왔습니다.
며느리가 죽을 끓여왔습니다. 어머니, 드세요. 제가 끓였어요. 한 숟가락 떠서 먹었습니다. 맛있다.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했어요.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결심한 게 있어요. 뭔데? 앞으로는 제가 혼자 할 수 있는 건 제가 할게요. 어머니한테 너무 의지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그게 나를 멀리 하겠다는 거야?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어머니가 너무 힘드실까 봐요. 저 때문에 어머니가 쓰러지시면 안 되잖아요. 며느리 눈에 진심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언제든지 환영이에요. 그냥 억지로 무리하시지 말고 편하게 오셨으면 좋겠어요.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 소연아. 퇴원하는 날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왔습니다. 차에 타고 가는데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저희 집에서 주무세요. 아니야, 괜찮아. 우리 집에 갈게. 안 돼요. 의사 선생님이 혼자 계시면 안 된대요. 아들도 거들었습니다. 엄마, 며칠만 우리 집에 계셔. 우리가 돌봐드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며느리네 집에 도착했습니다. 방을 깨끗이 정리해놨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푹 쉬세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온몸이 나른했습니다. 이렇게 쉬는 게 언제였지? 며느리가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편히 주무세요, 어머니. 고마워, 소연아. 며느리가 나가고 방이 조용해졌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며칠을 며느리네 집에서 지냈습니다. 며느리가 아침마다 미역국을 끓여줬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셨어요? 미역국 끓였어요. 밥상을 받아 먹었습니다. 맛이 점점 좋아졌습니다. 소연아, 내가 끓인 게 제일 맛있는 것 같다. 에이, 어머니 것보단 못하죠. 아니야, 정말이야. 며느리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아기가 옹알이를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아기를 안고 제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안아보실래요? 아기를 받아 안았습니다. 아기가 제 얼굴을 보며 웃었습니다. 어머, 웃네. 어머니 좋은가 봐요. 아기 손을 잡아줬습니다. 작고 따뜻했습니다. 소연아, 고마워. 뭐가요? 이렇게 나를 받아줘서. 며느리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어머니, 저야말로 감사해요. 어머니 아니었으면 제가 어떻게 버텼을지 몰라요. 우리 이제 가족이잖아. 네, 어머니. 2부 종료. 일주일 후 제 몸이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기 전날 밤 며느리와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어머니, 내일 가시면 보고 싶을 것 같아요. 나도. 자주 올게. 네, 언제든지 오세요. 며느리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실은요. 제가 둘째를 가진 것 같아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정말? 아직 확실하진 않은데 아마도요. 축하해, 소연아. 며느리가 웃었습니다. 이번엔 제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니가 옆에 계시니까요.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럼 우리 함께 하자.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엔 여전히 불안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말 이번엔 다를까요? 며느리와의 관계는 이대로 좋아질까요? 아니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건 아닐까요? 마지막 3부에서 마지막 이야기를 들어보세요.